네, 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지금 8시 55분 14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간밤에 미중시도 혼조 양상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GDP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개별 뉴스들 또 어제는 워낙에 좀 굵직굵직한 개별 뉴스들이 많았어가지고 오늘 장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는 제한된 힌트 가운데서 약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권 정도에서 오늘 출발할 예정인데요. 전거래일 종가 수준을 맴돌면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13% 하락한 2374.99, 2375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동시효과 구간 내에도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합권 정도에서의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0.09%의 하락,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의 하락이어가지고요. 크게 빠진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아닙니다. 761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양시장 나란히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주요 이동평균선 상으로는 5일선은 그래도 좀 유지가 됐었는데 오늘장 다시금 또 테스트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나란히 좀 걸친 상태로 출발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별로의 움직임도 대체적으로는 몇몇 종목군들 이슈는 개별주들 쪽으로만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힌 채 출발할 것 같고요. 그 밖에 대형주들은 밋밋합니다. 두각을 나타낼 만한 키워드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원전 쪽, 이쪽이 가장 많이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원전, 식량 이 정도 키워드입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그렇죠. 보시면은 식량 쪽으로는 누보가 한 15% 정도의 강한 상승권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효성 OMB도 약 6% 정도. 거기다가 요즘에 비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비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도 함께 좀 영향을 미치면서 식량 가격도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서 이와 연동되는 종목군들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우리 정부 쪽에서 유럽에서 과연 어떤 이 원전과 관련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원전 세일즈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기술이 약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원전 쪽에서 특징이 있다면은 먼저 갔던 종목군들보다는 이젠 좀 후발주자 쪽으로 좀 더 매기가 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기술은 그동안에도 한 자릿수대 상승 탄력만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장에서 약 10%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이 선발주자로 막 급등했던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쪽으로 동시효과 구간 조금 더 강한 탄력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서전기전도 괜찮네요. 어제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 다시 한 5%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비도 오고요. 비 그치고 이 장마 지나고 나면은 무더위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계절성에 차가는 매기도 좀 눈길을 끄는데요. 오텍입니다. 오텍 에어컨 쪽 관련된 사업 부문이 좀 있죠. 오늘 장에서 5%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위니아 쪽으로도 근래 들어서 또 들썩들썩했는데 한 강박권 정도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파세코도 한번 점검을 할게요. 파세코는 4거래일 연속해서 올랐는데 오늘은 한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힙이 엇갈린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게임 섹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게임 쪽에서도 요즘 들어서 좀 이슈가 계속 나오고요. 오늘 장에서는 이 넥슨 게임즈의 신작 게임 사전 예약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게임주 몇몇이 좀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넵튠이 약 4% 정도의 오름세에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드래곤플라이라든지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액션스퀘어 이런 종목군들이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어제 현대차 걱정 많이 하셨죠. 과연 바로 바닥을 잡아줄 것인가, 독일 검찰 쪽에서 이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아직까지는 또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많이 밀렸습니다. 한 5% 정도 하락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현재 시초가상으로는 좀 바닥을 잡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6월 한 달을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월봉상으로는 음봉이 확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100포인트, 200포인트씩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그렇지만은 그래도 큰 욕심 내지 않더라도 이 월봉상의 낙폭을 좀 줄여줬으면, 그리고 음봉입니다. 월초 대비로 지금 월말 움직임이 상당히 좀 저점 부근에 놓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되돌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일단 상반기는 투자자분들의 KO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하반기입니다. 7월 그리고 하반기를 내다보는 투자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오늘장 출발했으니까요.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동시효과 때는 눈치를 보나 싶었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그 줄다리기 속 하락 쪽으로 힘의 균형점이 좀 맞춰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좀 밀리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부터 좀 보시죠. 현재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0.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2366.08포인트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일단은 좀 내주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360선대 중반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달 들어서 워낙 많이 밀려가지고 주봉상으로도 월봉상으로도 주요 이동평균선 모두 다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아직은 좀 버팁니다. 여전히 팽팽한데요. 보합에서 왔다 갔다 개장한 지 1분 지났는데 그 사이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761.80포인트 전일 종가 수준에서 시초가 형성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잔고가 이제는 17조 원입니다. 한때 많이 증가했을 때 25조였는데 그래도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신용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수급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까지 원활한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쌍끌이 매도를 해서 좀 부담스러운 수급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 64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고스란히 개인 쪽에서 일단은 사담고 있습니다. 기관은 38억 원의 제한적인 매수 우위만을 나타내면서 아직은 포지션 뚜렷하지 않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를 연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는 121억 원 코스닥 시장 팔며 출발하고 있고요. 기관 30억 정도의 제한적 매도세, 그리고 개인 쪽에서 역시나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면서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점검해드렸고요.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프로그램 상황은 750억 정도의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180억 정도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인데요. 평소 대비로는 지금 물량이 프로그램 통해서 꽤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물론 좀 더 시간 가면서 수급 추이는 보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지수가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동향도 하락하는 섹터가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 확인해 보시면은 전기전자가 밀리네요. 전기전자 하락하면 아무래도 지수 영향 크게 받는데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가장 안 좋습니다. 1.56%가량의 하락세 띄고 있고 2차 전지도 안 좋고 간밤의 미증시에서도 지수 하락 대비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많이 밀렸습니다. 지수는 보합권 혼조 양상이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넘게 밀렸고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이런 2차전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매도 리포트도 나왔으니까요. 니오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안 좋네요. 이어서 섬유유복 섹터도 0.8% 정도 밀리고 있고요. 운수, 창고, 서비스, 제조, 통신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 띄고 있습니다. 버티는 섹터 있나요? 한번 보시죠. 운송장비, 자동차주들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운송장비 업종지수 0.88%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정밀과 의약품 순으로 상승세 띄고 있는데 상승 섹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혼조 양상이고요. 또 힙이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안 좋은 쪽은 IT, 좋은 쪽은 자동차. 자동차는 어제 좀 밀려서 오늘은 일정 부분의 반등하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 SDI 이런 IT 종목군들이 2% 안팎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쪽 이쪽도 안 좋고요. 현대기아차 플러스권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오르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가운데 하락은 딱 두 종목, LNF하고 펄어비스 두 종목만 하락하는데요. 그마저도 낙폭이 깊지는 않습니다. 약보합권 정도고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제약바이오의 선전이네요. 알테오젠, 시젠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합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1,500개가량 하락불 들어와 있고요. 상승 종목은 600개 약간 넘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원달러 환율 지금 연고점이 다시 나올 것 같은데요. 1,300원 선 다시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도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직전 고점은 6월 23일에 형성됐던 1,302원 80전 현재는 1,301원 20전 구간 거의 임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9시 6분 딱 됐습니다. 10분 동안 시장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여전히 강합니다. 지금 보성파워텍이 한 4% 정도 오르고 있고요. 일진파워도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이쪽에서의 매기가 지금 한 1% 좀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기대감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너무 이제 불투명한 만큼 지금 전 유동성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어떤 뉴스 특별한 이슈가 있는 쪽에 그쪽에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체 다 어떻게 보면 매기가 퍼지려고 하면 유동성도 너무 좀 축소되는 구간, 제한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이 강하기 마련인데요. 계속 저도 원전 관련주 어제도 추천을 드리고 했지만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홀딩 하시면서 뉴스에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을 오늘 가장 먼저 봐주셨네요. 이어서 이광훈 전문가님. 네, 동일하게 유럽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건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에 대한 이슈를 본다라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좀 전 이야기 주신 것처럼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방산 관련된 이야기들까지도 최근 유럽에 대한 뉴스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우선은 이 중 안에서 좀 강한 종목 중 하나가 우린 PTS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올라왔던 종목인데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을 이야기 드릴 때마다 화면상에서 보셨을 때 지금 주가 차트 21선 따라서 움직임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시 한번 조정받고 반등할 때도 21선에 대한 위치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와 같은 유럽발 뉴스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종목들 그리고 풍력 쪽에서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오늘은 유니슨이 또 강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어제도 탄력을 보였었는데요. 어제에 대한 탄력만 본다라면은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이 좀 더 강한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유니슨이 먼저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에서는 오늘은 좀 소폭 쉬고 있는데요.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그래도 OCI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은 현재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유럽발 이슈가 가장 근접한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자력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은 장이다 보니까 최근의 이슈들을 좀 되짚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을 두루두루 좀 봐주셨네요. 이어서 최원재 전문가님. 네, 자동차 업종 좀 보고 있는데 어제 현대차, 기아 큰 폭으로 좀 떨어졌는데 오늘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한 1% 중반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안 좋았는데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도 한 1% 정도 강세요. 현대위아도 1.5%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뉴스가 어떻게 좀 바로 탈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 않지만은, 결국에는 뉴스가 어떻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느냐, 어떤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주식들의 좀 움직임이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게 소멸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지를 않고 있고요. 일단은 저점 테스트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매수는 조금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뉴스 한번 보시면서 어떤 소식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매수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현대기아차 자동차 쪽 들여다봤고요. 이어서 이광훈 전문가님. 네, 테마주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된 뉴스가 나왔던 종목도 살펴보겠는데 지금 현재 미코바이오메드가 7%대 반등을 또 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원숭이 두창이 국내 유입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컸었고요. 그리고 유입 사실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좀 하락을 좀 크게 했는데 오늘은 또 반등에 대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WHO가 비상사태 선포를 좀 미뤄뒀는데 지금 어제 날짜로 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50여 개국에 대한 확진자 감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염자 숫자가 3,000명을 넘어간 상태이고요. 특히나 이제 영국 쪽에서는 이 감염자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아동이라든지 그리고 임산부까지도 확진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WHO가 재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가 좀 다시 한번 자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코바이오메드를 비롯해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면 현재 미코바이오메드가 좀 가장 큰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녹십자, MS 이 종목들이 현재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 매트릭스 그리고 블루베리 NFT 이와 같은 종목들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물론 비상사태 선포는 미뤄지긴 했지만 임산부와 아동 쪽에서 확산되고 있다. WHO의 경고도 좀 나왔는데요. 다시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네요.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 네, 조선주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강한 종목만 계속 얘기하는 종목이 매일매일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조선주 계속적으로 며칠 전서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도 강한 모습입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1% 중반대, 지금 현대미포조선도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한국카본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한 2% 넘게 2.5%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52주 신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업황보다는 하반기 내년의 업황이 더 좋기 때문에 주가 미래에 선반영한다고 보면은 지금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추세적으로 보면은 한국카본은 여전히 정배열 상태로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다른 주식들하고 틀리게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고점 신호 안 나온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적으로 좀 홀딩 하시고요. 일단 최근에 움직임이 좋으니까 지수의 하락에도 조금 제한적인 하락과 상승 같이 반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너무 좋죠. 요즘에 연일 이 시간에 단골 손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좋게 보시더라고요. 오늘도 시장 흔들리는데 시세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무 전문가님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일단 최근에서 유무상증자 나왔던 종목들의 움직임이 다시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공구 음원이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이제 점상한가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도 점상한가로 연속적인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무상 테마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무상 또 유무상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 종목들이 변동성이 큰데요. 현재 등락을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는 K옥션이 또 변동성이 좀 큰 상태입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사실은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고 했을 때 단번에 이제 한 방향성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주가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일정 부분 뉴스 소멸에 대해 가까운 급락이 연출됐다가요. 지금은 다시 한번 또 이 최근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등락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얼마 전에 나왔었던 원준도 사실은 제가 소개를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상증자를 앞두고 있었을 때 크게 올랐다가 또 내려오는 이와 같은 좀 반복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무상증자라는 이슈로 했을 때는 대부분의 호재 인식을 되고 있지만은 완벽하게 뭔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읽어주지는 않는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요. 최근에 와서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그래도 있는 종목들이 주가를 되살리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원준에 대한 종목도 지금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무상증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에 대한 박스권 위치가요. 직전에 있었던 박스권의 상단 부위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또 고민할 때가 왔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K옥션이 가장 좀 탄력적인 모습, 거래량도 증가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좀 체크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밋밋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개별 뉴스들을 조금 더 찾고 또 그에 따라서 영향받는 종목이 좀 더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보 관계자들이 지금 유럽을
유럽을 순방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굵직굵직한 회의들 그리고 또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연동하는 종목군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전 두 분이 나란히 좀 짚어주셨던 종목군이고요. 또 신재생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쪽 방산 그리고 볼만한 종목군들 또 어제 움직였던 자동차 관련해서도 체크를 해드렸고요. 원숭이 두창 이슈를 하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은 좀 큰데 오늘은 재차 상승하고 있어서 이 시간 특징적인 종목으로 체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지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10분의 승부사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이 결국 오늘은 좀 밀릴 건가 봐요. 코스피 지수가 0.8% 정도 하락합니다. 2360선 현재 구간 하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6% 정도 밀리면서 757포인트, 원달러 환율은 1301원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300원선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500개밖에 안 돼가지고요. 그 가운데서 특징적인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조선 기자재만한 종목군이 없습니다.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시장이 흔들려도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조선 3사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거기에다가 현대중공업 등의 종목군들이 나란히 상승하면서 중심을 좀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3% 정도 오르면서 탄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 보겠습니다. 동성화인텍 얼마 전에도 좀 질문을 어제 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12,500원 목표가 터치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건무 전문가가 더 가져가 봐도 좋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이 아마 디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2,400원 오늘 장중 고점 보여줬고요. 지금 좀 더 오름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양봉의 길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카본도 좋습니다. 2%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 두 종목이 나란히 닷새 연속해서 상승이고 특히나 한국카본은 52주 신고가입니다. 이런 장에서도 신고가가 있네요. 조선 기자재 쪽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그렇다면은 계속 홀딩 의견이신지 이야기를 좀 더 해주세요. 이건무 전문가님. 네, 일단은 조선 3사에 대한 발주 또 수주 계약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만 해도 올해 목표액을 대부분 과반수 이상을 좀 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 조선 3사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반기가 아주 느슨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반기에도 대형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3사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위치로만 봤을 때는 아직 뭐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엔 주가가 좀 떨어진 위치이긴 하지만은 박스권 형태에 대한 하단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2만 원대 갔다 왔을 때도 가격 지지가 나왔고요. 직전에 있었을 때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만 2천 라인대를 좀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이 라인대 진입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도 비슷한 유형의 차트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다중바닥을 잘 만들었고요. 추세 전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선 3사가 괜찮다라면은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한 부담도 될 수 있겠지만은 조선 3사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지속된다라면은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내려오진 않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한 현재 위치는 새로운 추세를 그리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조선주에 대한 소개도 많이 드렸지만은 항상 이제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이텍을 번갈아 가면서 추천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신고가 돌파 보자라고 최근에도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지금 이 위치에서는 내려올 생각 안 할 것 같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까지 보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LNG 선박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이 선박 자체에 대한 운행 자체를 친환경 선박으로 많이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박스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단한 박스권처럼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박스권을 돌파할 시기가 온다?
그럼 저는 올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조선 기자재 종목들 그리고 조선 3사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동성 화이텍도 이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박스권에 대한 밴드로 봤을 때는 하단에선 소개를 많이 드렸고요. 상단에서는 12,500원 라인 때 이야기 드렸는데 일정 부분은 12,500원에서 수익 신호를 좀 챙겨보면서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좀 일부의 물량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보자. 이처럼 좀 투자적인 전략을 좀 준비하신다면은 동성 화이텍도 꾸준한 수익을 만들지 않을까.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모두 다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옴시티입니다. 이 키워드를 이제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제 미래형 도시, 미래형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기치 아래 만들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다가 옥타곤 모양으로 이렇게 팔각형 모양으로 도시를 좀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640조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뛰어넘는 규모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어제부터 좀 주목받았던 종목이 히림이었습니다. 상한가였고요.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카타르 쪽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트랙 레코드가 부각이 되고 있고 현재는 8,800원 부근에서의 주가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닷새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에 오늘 추가 상승. 게다가 이 종목이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시총이 1,000억 약간 안팎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시총이 1,200억 정도 돼 있고요. 시총을 말씀드린 이유가 거래 대금이 지금 600억이 넘습니다. 워낙에 좀 자주 언급되는 종목은 아닌데 오늘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 거래 대금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관련된 종목 더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이 종목도 닷새 연속해서 반등하고 있고 3%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고요. 몇몇 그 연결고리가 좀 약하기는 하지만은 S&T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사이즈 큰 종목으로는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쪽에서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수주전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옴시티 과연 좀 메가급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최현재 전문가님? 자금 규모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공사 규모가 일단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어제도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중동 쪽에 원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상당히 삼성물산 무거운데 최근에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삼성물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움직임이 거의 한 1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주식인데 추세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벼운 주식인 히림하고 이쪽이 좀 더 강렬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요즘 시장에 유동성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좀 에너지가 좀 뿜어져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요. 역시 기대감 가지고 있고 실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하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입니다. 네, 이어서 2차전지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이 글로벌 IB들 월가에서 레포트가 요즘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투자 심리가 흔들리기도 했는데 오늘도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나인테크가 한 5% 정도 밀리고요. PNT도 4%대, 삼성 SDI가 많이 밀립니다. 지금 4% 정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LNF라든지 대주전자재료, 첨보 이쪽으로도 나란히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40만 원권 어제 이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 다시 한번 또 내려가나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우 전문가님, 2차전지 요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직접적인 악재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악재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좀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가 고유가 그리고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다음 이제 7월달 13일인가요? 이제 14일인가요? 이때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기준금리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또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부담을 고밸류에 있는 IT 기업들이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주요 IT 기업들에 대한 섹터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직접적인 악재가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대규모 준비했던 내용들은요. 지금 현재까지 전기차에 대한 시장 자체가 월등히 수요가 공급이 따라오기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공급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도 캐파 모멘텀을 부여를 해주는데 지금 그 캐파 모멘텀을 받아왔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를 잠시 보류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캐파 모멘텀을 다시 반납을 해야겠죠. 물론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재검토, 그러니까 일시적 중지, 그러니까 이제 취소가 아닌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은 다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다만 이제 불안하게 느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뉴스를 현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획하고 있는 단계가 현재 4개 확정되어 있고요. 1개가 계획 중에 있는데 총 5개 안에서 첫 번째 공장에 대해서 재검토한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검토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이야기가 된다라면은 이와 같은 악재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악재는 악재가 맞다. 그럼 다만 만약에 재검토에 대한 이슈가 중지될 상황이 아니다. 뭐 다시 재검토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 후에 진행을 한다면은 이 모습들은 다시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때는 아니다. 뉴스를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IT가 약세한 가운데 저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꺾일 시장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현재까지 전기차에 대한 가파른 성장성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연 차량에 대한 비율로 봤을 때 전기차의 판매량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한 크기가 아니라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 본다라면은 아직도 전기차 대중화 기대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 배터리 3사 이 셀 기업들에 대한 위치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의 부담에 2차전지 종목들이 빠진다? 저는 매수에 대한 자세로 준비하셔야 된다. 저는 삼성 SDI도 괜찮고요. 그리고 SK온, SK이노베이션도 괜찮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뉴스에 대한 악재는 지금 나왔지만은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셀 기업들 본다면 소재 기업들도 보셔야겠죠. 뭐 대표적인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 보셔야겠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양극재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배터리가 자동차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배터리 중에 가장 큰 비용 비담을 가지고 있는 게 양극재이기 때문에 양극재 지금 기회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보겠습니다. 현재 의약품 업종 지수는 0.6%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유지하면서 하락장에서도 괜찮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녹십자 이런 대형주들도 한 2에서 3%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키워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원숭이 두창 쪽이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이쪽이 재차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눈에 띄는 점이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좀 더 확산해서 이제는 진단키트 쪽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이 원숭이 모멘텀을 찾지 못했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기업들이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같은 경우는 2.6% 정도 상승하고 있고 또 휴마시스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현재 6%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니아도 이쪽으로 진단키트가 있죠. 현재 2.66%가량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얼마 전에 또 최원주 전문가 추천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악재가 한번 나왔음에도 계속 또 추세 잘 유지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까지 최원주 전문가님 의약품 섹터 좀 간략하게 봐주세요. 네, 요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견조한데요. 오늘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합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한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슷한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녹십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스코텍, 알테오젠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이 움직임이 좀 괜찮고요. 그러나 이제 좀 전에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진단키트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단키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만큼 지금 WHO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만큼 얼마만큼 쓰임새가 있어서 뭐 실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지는 솔직히 좀 미지수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좀 견조한데요. 미국 제약바이오 sek터, 헬스케어 섹터들도 움직임이 요즘 괜찮습니다. 뭐 같이 어느 정도 좀 연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하단 부분에서 지금 제일 강한 것들은 역시 뭐 셀트리온 그룹주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역시 대형주다 보니까
보니까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좀 시장 대비 보면은 좀 약할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중 보면은 셀트리온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완전히 우상향 흐름으로 조금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에 대한 뭐 관심은 조금 지속적으로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뭐 단기적으로 그때 뭐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천을 드렸는데 일단 뭐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지금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면서 계속적으로 플레이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좀 5일선 근처에 다가면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